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시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 교회의 연령의 형성과 변화의 뒷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의 연령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의 자유 이후에 이 땅의 천주교 신자들은 신앙과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으므로 마음 놓고 다양한 신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10년대가 되면 상장례에 대한 교우들이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이 시기의 교회 상장례와 관계된 계와 보험단체는 박해시대나 1880년대 이후처럼 금전적인 부조나 기도, 미사, 봉헌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910년 1월 21일자 경향신문을 보면 전라도 대제본당이 1910년 이전에 상여계를 조직하였고 천주교 평양교구사 그 내용을 보면 진남포 본당이 상장계를 조직하고 자선사업과 봉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상여계나 상장계는 주로 상장례와 관련하여 자선과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912년에는 천주교중보험회 이러한 단체를 조직하였습니다. 화면에 인용되어 있는 이 회의 규칙에서 드러나듯이 오늘날의 보험처럼 회원을 모집하여 회비를 거둔 뒤에 회원 가운데 상을 당한 이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단체였습니다. 천주교중보험회 규칙. 우리 교중인이 이 회를 설립함은 일개인이 사육을 위함이 아니라 교중남녀를 위함이니 이 회에 가입한 회원들은 망자가란 발문을 보거든 수렴전 7전 5리 백동원 3푼 3일 내로 지체 없이 납부하여 상가에 폐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1. 회에 드는 사람은 성, 본명, 거주 통호를 자세히 적어 보낼 것. 1. 이사한 사람은 즉시 새 집의 동명 통호를 적어 보낼 것. 1. 수렴전을 세 차례 납부하지 않으면 출회시킬 것. 1. 영세하지 않은 사람은 회에 들지 못할 것. 1. 먼 지방에 사는 사람은 회에 들지 못할 것. 1. 한 사람을 두 사람이 입록하지 못할 것. 1. 나이 많은 노인을 대망으로 드는 것은 불가함. 혹 내 부모, 조부모, 처부모, 외가 조부모, 백숙부모, 이모 내외, 고모 내외, 자매 형제와 서모, 수양 부모를 위하여 드는 것은 무방함. 1. 이 회의 성립이 완전한 후 추후로 드는 사람은 선수렴을 나이대로 납부한다. 20세 이상은 50전, 30세 이상은 1환, 40세 이상은 2환, 50세 이상은 4환, 60세 이상은 5환. 부산교구의 교구연보에 수록된 로베르 신부의 경상남북도의 몇몇 본당에 있는 연령회는 해마다 회비를 거둡니다. 회비는 적립하여 그 이자로 회원이 죽었을 때 그리고 그 후 매년 기일에는 회원 각자의 몫으로 정해진 횟수의 미사를 드려줍니다. 이 기금으로 관과 연구대 및 그 밖에 다른 잡다한 기구를 구입하여서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1914년 보고서에서 드러나듯이 당시 연령회는 금전적인 목적 이외에
기도와 의사 봉헌도 중요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향잡지 1936년 5월의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면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의 연령회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본회의 위치를 강원도 용소막 본당에 두고 7년 전에 창설된 연령회는 현재 회원 200명가량에 달한다는데, 이 회가 창립된 이후로 먼저 열심한 여교우들의 손으로 실행되어 매년에 매 회원이 백미 5대와 일금 10전을 거두어 합한 것이 기금의 유일한 기초가 되어 지금에 와서는 동회원의 소유로 근 12락의 부동산이 있고 적립된 현금도 상당한 터이라 하는데, 동회의 목적은 회원의 사망시와 추사희망, 오늘날 위령의 날에 해당됩니다. 4개, 이회의 연수입에 의하여 다수한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라는 바, 지금은 형편에 의하여 신입자의 회비가 다소 변경되었으나 한 번만 입회하면 미사의 은혜를 장구히 받을 수 있으므로 각 처에서는 신입자가 점점 증가된다고 한다. 1930년대에 조직된 여러 본당들의 연령회가 경향잡지에 등장합니다. 1933년 8월호를 보면 1933년에 조직된 용인군 남곡리 본당의 연령회는 회원이 사망한 부모나 다른 이를 위하여 기도를 요구하면 위령기도를 해주고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미사를 봉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즉, 그 회 규칙은 이와 같음이더라. 1. 생존하는 회원이 사망하신 부모나 혹 다른 이를 위하여 자기 원의대로 본회에 위령기도를 요구하며, 2. 생존한 회원은 할 만한 대로 미사에 참여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도나 묵주기도 5단을 요구자의 원의대로 봉헌할 것이요. 3. 그 일자는 요구하는 회원이 임의로 정하여 본회에 통지하여야 할 일. 4. 회원은 매월 회비 10전씩을 드려 요구자의 뜻대로 매년 한 대씩 드려주며. 5. 출회는 회원이 사망하였거나 입회금을 드리지 못한 때이니 드리지 못하여 출회하였다가 다시 입회할 수도 있음. 6. 매년 1원 20전을 12개월에 10전씩 내든지 혹 일시에 내든지 회원의 임의로 하고, 기부와 남은 재물이나 재산을 적립하여 회원 사망 시에 미사 한 대씩 봉헌함. 1933년 말 안성 본당에 설립된 연령회는 회장들이 사망하였을 때 연미사를 봉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안성 본당에는 지난 예수 성탄에 회장들이 회합하여 연령회를 조직하고 회장들이 결세하는 대로 즉시 연미사를 드리기로 결의하였다 한다. 이러한 기사들을 볼 때 1930년대는 상가 봉사와 금전적인 부족, 기도와 미사 봉헌 등 오늘날 연령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경향잡지에 연령회에 대한 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20여 년을 건너뛰어 1956년 11월 호 경향잡지에 연령회 기사가 등장합니다. 서울 해화동 본당에는 아직 교회 묘지가 없어 유감으로 생각하여 오던 중 지난 봄부터 교우 유지들은 매주일 오후 2시 성당에 모여 위령기도를 바치는 한편 사람마다 30환씩 걷어모아
교회 묘지 건설 기금 준비에 노력하던 바, 특별 희사 30여 명 교우들이 특별 협력으로 30리 밖의 도봉산에 면적 12정 7단부의 기지를 145만여 환으로 매입하여 당국의 수소까지 끝내고, 지난 9월 16일에는 선조 추모 사상의 함양과 보급, 회원 신앙생활의 향상과 교회 발전에 힘쓸 것을 목적으로 연령회를 결성하였다는데, 종래 대세자와 장례의 빈곤한 교우의 장례에 특별한 열성을 보여. 그런데 이러한 보도 이후의 경향잡지에서는 연령회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즉, 아직 연령회가 전 교회 차원의 보편적인 단체로까지 확산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1921년 9월 7일에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에서 비롯된 신심 단체인 레지오 마리에의 첫 번째 활동은 환자 방문이었습니다. 1953년 5월 31일에 목포 산정동 본당에서 시작된 한국교회의 레지오 마리에는 1954년 2월 15일에 청주 북문로 본당 등을 시작으로 1955년에는 원주, 전주, 서울, 춘천, 제주 등지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친 상황에서 위령기도와 상가 돌봄, 그리고 환자 방문은 한국 레지오 마리에의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레지오 마리에 단원들은 상가 돌봄과 환자 방문은 선교와 냉담자 회두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레지오 마리에 단원들이 상가 돌봄 활동은 연령회가 없는 분당에서는 연령회 역할을 대신하였으며, 연령회가 있는 분당에서도 상가에 꼭 필요한 일들을 찾아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985년 12월 1일 서울대교구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선정봉사회를 조직하면서 교구 내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선정봉사, 즉 사회복지기구답게 가난한 유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1986년 4월 3일에 서울대교구 가톨릭 사회복지회 선정봉사회가 명동 사도회관에서 선정봉사 활동에 참여하려는 150여 명의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첫 모임을 개최하고, 봉사자로서 상가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과 수시에 대한 강의, 선정 후의 수시예절에 대한 실습, 선정 봉사 활동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현행 연령 활동과 선교 예규 등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교육하였습니다. 이어 1986년 4월 28일에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선정봉사회가 2차 교육으로 입관 예절을 교육하고, 9월에는 장의 회원제를 실시하여 가난한 교우들이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1987년 1월 4일에 서울대교구 가톨릭 사회복지회에 신설된 선정봉사부는 매년 2회 봄가을로 선정봉사자들을 교육하였고, 3월부터는 지역과 장소마다 절차와 범절이 서로 달라 많은 혼란을 겪고 있던 장례 현실에서 정통 상례 범절을 재정립하고 각 본당 연령 회원들에게 선정 봉사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본당 순회 교육을 시작하여 1996년에 선정 봉사부를 폐지할 때까지 지속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산업화로 1970년대가 되면 대도시 인구가 급증함으로써 대도시 전지교 신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전부터 존재했던 본당들은
갑자기 늘어난 신자들을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분당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분당된 자본장들은 교회 묘지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와 여러 지방에서 새로 유입되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교우들의 장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묘지 문제는 일정한 시기까지 묘지가 있는 인근 본당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거나 예전에 살던 본당의 양해를 얻어 그 본당 묘지에 매장하거나 고향에 선산이 있는 이들은 그곳에 묻히거나 공설 또는 사설 묘지에 장사에 지내거나 부득이 화장으로 해결하는 등 다양한 양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응급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는 데다 묘지가 있는 본당들도 더 이상 매장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처지가 되고 도시 확장으로 묘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져 교구, 나아가 전 교회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 본당들은 기존 연령회를 활성화하거나 새로 연령회를 조직하여 교우들이 선정했을 때 수행해야 할 갖가지 업무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본 지난날의 연령회와 겉모습은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은 대단히 많아지고 전문화하였습니다. 즉, 임종 전부터 하관 이후까지 바쳐야 할 기도, 예식 준비와 참여 같은 신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이들이 앞장서서 감당하였습니다. 나아가 교우가 선정한 다음에 경황이 없는 유족을 대신하여 상가 등을 설치한 것과 같은 온갖 뒤치다거리와 장례 기간에 필요한 업무 처리, 나아가 일반 사회에서는 장의사가 취급하던 염습까지 손수하는 등 오늘날 상조회사의 업무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일들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시기까지는 염습이나 행정 처리와 같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다루는 일이 연령 회원들의 주요 봉사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염습을 능숙하게 하는 일을 우대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대부분 살던 집이 아닌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거행하고 매장보다 화장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연령 회원들은 위령기도, 예식 준비와 참여, 환자 호스피스, 진정한 형제회를 통한 유족 돌봄 등과 같은 신앙적이고 내면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복음 전파의 천병 역할을 합니다. 서울 대교구를 비롯한 여러 교구들이 연령회 연합회를 조직하여 연령회의 기구 재정과 개폐에 관한 의견 종합, 연령회의 운영 지침 설정과 개폐, 교군의 연령회 활성화, 위령기도 가창과 이론교육, 일반 상장 예절 교육, 그리고 피정 개최 등 다양한 활동으로 본당 연령회를 지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연령회 활동을 위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